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조금 빨간불 켜는 모습도 잠깐 보여주더니 이내 금세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계속 낮춰가는 모습인데 오늘 또다시 연저점을 기록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3% 넘게 빠지면서 정말 시장에 대단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날씨도 안 좋은데 이 주식시장까지 이렇게 좀 힘을 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8강 이렇게 해가지고 대진표를 열심히 짜왔습니다. 여러 섹터에서 골라왔으니까요. 함께 인사이트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골라진 8개의 특징주 일단은 대진표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웬일이죠? 지수 추종하는 ETF가 대진표에 올라왔습니다. 글자 크기도 상당히 좀 작게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150 지수의 2배 변동폭을 가져가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지수를 반대로 추종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시장을 상승으로 볼지 하락으로 볼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두 종목의 대결 1라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요. 원전 관련해서 한신기계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OCI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정부의 정책 기대감을 받게 되면서 장 초반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요. OCI는 어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대진표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일단은 회로 기판업체죠. FPCB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EV 첨단 소재. 연일 흘러내리는 시장과는 반대로 그래도 우상향 흐름 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치과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이 종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덴티움의 대결 3라운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일제당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호실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그래도 이 시장 속에서 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8% 넘게 급락했는데 오늘도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분석해 보시죠. 네, 정말 암담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현재 시장 상황 먼저 좀 짚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이 주변국 증시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약합니다. 일본 증시만 봐도 지난해 9월 고점이 3만 선 대비해서 지금 1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 봤을 때도요.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1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증시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난해 고점 대비 30%나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최일호 전문가님 주변국 증시에서도 우리 증시가 유난히 더 빠졌거든요. 이렇게 약한 이유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변국이라면 일본과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경제적 포지션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금리 기조부터 시작해서 예. 아베노믹스는 이제 저금리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경제 구조 자체가 그게 우리처럼 어셈블리가 아니고 그거는 완성적인 부분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장중에도 계속 고점을 찍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건 뭡니까? 소재, 무슨 섹터적인 어떤 부분에 그렇죠. 흔들리기 때문에 원재료 갖고 와서 예. 중간에서 가고 사실은 이 부분을 선진국 지수에 반영시켜서 우리도 빨리 일단은 들어가자 하는데 사실은 이 규모나 사이즈 자체가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하고 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의 지수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시총 전체가 한 2,200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30%가 누굽니까? 660조가 외인입니다. 외국인들. 자, 그럼 이렇게 지수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외인들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국내 주식을 순수히 투자하는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국내 장세 자체가 워낙 건전하지 못하고 예. 워낙 이렇게 휘몰리다 보니까 계속 자주 빠지는 거예요. 환율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1,100원이 될 때 들어왔는데 1,3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인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외인들은 어떤 형태를 벌여야지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겠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선물적인 이제 해치 포지션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또 개인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용을 쓰겠죠. 그렇죠. 지금 신용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용을 쓰려면 일단 여러 가지 불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반대 매매가 들어가 반대 매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시장에 갑자기 빠졌다가 네. 또 오후 되면 다시 올라오고 지금 이 같은 악순환이 이게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왜냐하면 아시아 증시 안에 국내 증시가 있는 거지 우리 국내 증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에 몇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체적인 금융적인 일단은 절하를 하는 분위기. 예. 일본도 지금 이 계속 이 고유가 고상한데 일본도 지금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서 일본 100대 기업들이 이제 모든 포지션을 다 좀 상승으로 일단은 기존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국제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분위기라든지 수입 단가적인 분위기. 그래서 100개 기업들이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면 지금은 한국이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하지만 이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 중국이 다시 바톤 터치할 시장이 올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에 녹록지 않고 예. 하반기 시장이 좋지 않다는 말이 또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도 힘들어지면 우리는 또 그 중국에게 대외적인 수출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힘들긴 낫지 주변 국가들이 힘들어져 버리면 어찌 네. 보면 우리는 수출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난감해질 그러니까 이중구를 겪게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빨리 시급한 부분은 뭐냐? 정책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앞서서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빨리 이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네. 달러 보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하고 일단은 기조적인 부분을 좀 빨리 정립하지 못하면 일단은 제2의 IMF처럼 그냥 달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 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전에 바뀌나 이래 바뀌나 어차피 국내 증시는 어차피 항상 이 흔들림이 되게 침대 같은 겁니다. 항상 네. 이 침대 같았기 때문에 국제 증시가 항상 이렇게 좋으면 조금 천천히 있다가 좀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시로 오면 신속하게 또 바로 주가의 방향이 오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재밌는 국내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신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채무들을 많이 써가지고 사실은 개인 부채, 개인 이제 집의 가정에 대한 부채, 이제 가정 부채에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악재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더 크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채가 더 예. 생기다 보니.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도 이렇게 침체가 되면 주택 시장도 한꺼번에 동반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신용을 쓴다는 것은 예. 뭐겠습니까? 자기 주택이라든지 자기 주식을 주담을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사실 바라보고 관망이 제일 좋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식을 계속 해야 된다면 해지적인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매도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런 종목에 관련된 종목을 찾으시는 게 어찌 보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개인적인 네. 소견은 지금 시점은 홀딩이에요. 모든 종목 다 홀딩이 오히려 더 맞다. 차라리 갖고 있는 게 그렇죠. 낫죠. 기관과 개인, 그 다음에 외국인 이 세 명이 어느 정도의 자기 위치의 포지션에 맞춰야 되는데 너무 외인들이 이제 어찌 보면 너무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거의 네. 문 앞에서 20% 손해를 보고 지금 계속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네.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국내 시장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 일본이나 중국 증시, 주변국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이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해주고 계신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증시가 유독 약한 이유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 우선은 우리나라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코리안 리스크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물론 지금 전쟁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네. 북한에 대한 그런 리스크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 국가라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한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핵실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핵실험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제가 느끼기에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 원전에 대해서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 관점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원자력에 대한 그런 기술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런 관점도 한번 가져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 대내적으로 이 핵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는 와중에 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전쟁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또 13년 만에 1,300원 넘어가서 이 부분들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1.3까지 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을 듣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자신들의 그 물가를 잡고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의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11,7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파월이 말을 한 그 기대감 그런 그 힘이 나스닥의 초반에는 상방으로 존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게 결국 포인트거든요. 긴축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물가는 잡아야 된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나스닥이 이제 11,600포인트의 제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빠지고 있는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해소를 여전히 겪어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수출적으로 본다면 이 수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떨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그런 수출 의존도가 아무래도 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빨리 하강을 한다면 지금 안 그래도 고물가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이 사회적인 생산 활동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 고통, 경제 체감 고통도 좀 아직까지도 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이제 코스피 2,300, 코스닥 700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 예측이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은 시장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일단 아픕니다. 그렇고 어쨌든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고요. 이 와중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이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HTS 상에서 보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원전을 주도 섹터로 잡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 G2파워라는 종목은 상승세가 초반에 좋았습니다. 그 말은 장 초반에도 이런 장에도 가는 애들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힘들지만 이런 애들로 한번 연습을 계속해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계속 바라보신다면 그 거래대금과 장 초반에 그런 수익권을 주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내는 것들을 이런 장에서 한번 힘드시더라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변국 증시 대비해서도 더 약한 지금의 흐름은 당분간은 또 이어질 가능성은 꽤 있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 주변국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증시가 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얘기 잠시 접어두고 오늘의 대진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종목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한쪽은 지수를 2배 추종하는 거고 한쪽은 거꾸로 추종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위로 보느냐 아래로 보느냐 바로 이런 판단이죠.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느 쪽입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지수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고 선물의 있잖아요. 매도 포지션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말대로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150개 기업을 선정을 자체적으로 운영사들이 삼성이라든지 운영사들이 선정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나누어서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보시면 센토리는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에, LNF 뭐 이렇게 쭉 해서 HLB, 쭉쭉 내려왔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알테오젠. 지금 이 종목인데 이 종목 당연히 내려가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가니까. 알테오젠만 좀 오르더라고요. 네, 차트가 그냥 쭉 내려가는 거고 지금 이제 매도 포지션이니까 당연히 선물 지수로 당연히 맞고. 그래서 인버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로 알겠습니다. 선물 인버스. 자, 일단 인버스 골라주셨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서. 저도 인버스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인버스로 안 모이기를 저는 바랬습니다만 저도요. 결국은 이쪽으로 가네요. 자, 그러니까 최인호 전문가님 뭐 아랫 방향으로 당분간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ETF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주식처럼 동일하게 거래를 하는 조건인데 일단은 회사는 기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영되는 운용력이라고 보시는 운용력.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품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제 얼만큼 이제 운용을 기간을 가지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많이 쉽게 말하면 우리말은 깡통이라고 우리가 쓰면 많이 잃었을 때 네. 최고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이게 들어갈 정도가 되면 시장이 진짜 안 좋다는 거죠. 정말 쉽게 말하면 공포라는 오늘 거죠. 우리가 이 종목을 끄집어냈다는 자체도 그만큼 공포지수가 상대 말하면 변동지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으면 누가 인버스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고요. 일단은 선물이 아니고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일단 획지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두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 의견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듣고 싶네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원래는 이제 올라야만 이게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선물 인버스 코덱스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하락할 거에 대비해서 네. 해지할 수 네. 있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버스가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당연히 좋고요. 레버리지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런 북한에 대한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긴축에 대한 그런 상황들에 네. 있어서 지금 시장은 그거를 좀 희생적으로 받아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코로나 때 이제 양적 완화 물량을 풀어서 그렇게 끌어올린 좀 오버해서 끌어올린 그런 것들까지 해서 지금 시장이 좀 녹록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지만 이제 미증시 즉 이제 파월이 이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균형 있게 잘 소화를 해서 증시에 최대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이 연준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 댓글창에 시청자분 한 분이 레버리지랑 선물 인버스 대결 구도 펼쳐달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전략이랑 앞으로의 전망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선 이 두 분의 전문가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이 어떤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승리를 했습니다. 54%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시청자의 그 바람이 담긴 네, 이런 기원이 선택이 담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들어봤고 4강을 진출하는 종목은 선물 인버스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종목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주시죠. 자, 2라운드 대결은요, 한신기계, 워낙에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한신기계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 오랜만에 보여줬고요. OCI는 태양광 대표 주자죠. 자, 이 두 종목,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 한신기계 대 OCI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OCI입니다. OCI?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 내려주실지 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한신이죠. 그렇죠. 저도 알 것 같아요. 항상 원전 강조해 주셨으니까.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바짝 올라오는 모습 한신기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김영우 전문가님, 네. 태양광 찍어주신 이유는요? 일단은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중국의 이제 신장산 지역에서 이제 수입이 금지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반사 수익, 네.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폴리실리콘 네. 담당한 이제 OCI라든지 아니면 같은 테마주인 이제 S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고 SDN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왔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오늘 주도 섹터라고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네, 맞습니다. 거의 다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을 길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원전을 본다면 차라리 이제 대형주를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떨까. 대형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한신기계보다는 이제 다른
덜 움직였던. 네, 덜 움직였던 묵직한 종목.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르비텍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그거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이 먼저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신기계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매매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이미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좀 세력들이 제대로 붙어서 지금 예. 그 부분들은 제가 개인 트레이딩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요. 보통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시가에서 많이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은 갭을 띄어서 수익권을 주지 않고 내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조금 매매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유럽에서도 태양광 발전단지가 불가리아 이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태양광이다라고 먼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슈로 인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두 종목 모두 신재생 에너지 모두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투자를 해야지라기보다는 다시 이제 증시가 바닥을 잡는다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다시 한번 그때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OCI의 그 손을 들어주신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이번에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원전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오늘 상승하는 탄력도 붙긴 하네요. 어제 대통령님께서 바로 그냥 정확하게 예. 말씀 줬지 않습니까? 탈원전 비판해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 정부가 제대로 된 거를 하지를 못해서 사실은 피해를 주면서 전기값도 인상하고 하기만 어찌 보면 기조의 일단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를 가감하게 직면했어요. 근데 네. 어제 정치적인 색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네. 말씀하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전기값 작게 내고 우리가 잘 쓰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건 아무런 관계가 네. 연관성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봐져요. 게다가 또 원전 지원책 내놓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까 전에 한신기계하고 이 종목들이 좀 아까 전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다르다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도 안 돼서 2달 됐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부터 네. 올 때부터 전 정부의 일단은 탈원전 정책하고 맞서서 일단은 표를 얻어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성과를 해내야겠죠. 그것도 당연하죠.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 네. 부분은.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이래나 저래나 계속 가는데 문제는 원전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게 좀 특징입니다. 아까 말 똑같은 말인데 지금 여기 원전이 계속 고점 대비 한 30%, 28%씩 빠지는 좀 오르베트 같은 경우는 한 40% 넘게 빠졌었어요. 많이 그런 빠졌군요. 종목들은 계속 좀 올라가는 반면에 뭐 서정 기지라든지 네. 고성 파워텍 힘 많이 떨어졌던데요. 그런 종목들은 천천히 그래도 유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진 파워라든지 한신기계 이런 우리 말하는 대형 주도 섹터들이 많이 밀렸었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일진 파워도 많이 못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이렇게 원전의 스타일들이 소형 SMR로 해서 변천이 어떻게 될 건가를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쪽 대형주를 한번 보되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이 한신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주가 일단은 그 주도를 갖다 키를 잡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도 키가 잡고 있어서 미코가 있는 것처럼 바이오멘트 있는 것처럼 요것도 원전을 주도하는 게 보면 이렇게 한신이 대부분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장 역할을 했던 이 종목이 끝까지 또 갈 수 있다. 예, 파워 그렇죠. 있다.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네. 올해 5년 안에 정책에서 올해가 최고 사실은 정책주를 어찌 보면 투자하실 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잘 이용하시면 분명히 눌림목 같은 이런 구간에서 상승할 때 지금 좀 담아서 또 다음 어찌 보면 이 분위기에 또 우리가 수익을 할 수 있으니까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사실 눌림목에서 어려울 때는 많이 떨어졌을 때가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을 때. 근데 네.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졌을 때가 그게 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 올해 한 1년 정도 장기적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 모멘텀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이렇게 내놔주셨네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신기계 대 OCI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땠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기울었습니다. 오. 태양광주인 OCI가 76% 득표하면서 이 종목 4강으로 올려봅니다. 네, 그러면 정책 관련해서 강조해줬던 이 한신기계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저는 이게 저점에서 한번 이렇게 12,000원이라는 걸 많이 한번 제가 일단 느껴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12,000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에서 목표가 12,000원 잡고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은 강대국에 대한 이제 원전 강대국에 대한 강한 신념을 어제 TV에서도 과감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책주적인 반영, 그 반영과 그다음에 이 원전이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위상으로 떨칠 수 있는 어찌 보면 기술로 이제 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신기계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골라주신 만큼 OCI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일단 FPCB 업체고요. 그 투명 LED 필름도 만드는 종목입니다. EV 첨단 소재 대 치과용 의료기기 종목이죠. 덴티움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이번에 삼성전기와 좀 엮이는 것 같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발 이런 훈풍이 좀 들어오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앞으로 더 좋을까요?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올해 2분기가 조금 뭐냐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상해라든지 심천 이런 모든 이제 각 인구가 많은 데서 이제 예. 공세 조치 때문에 네. 그래서 집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매출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3분기도 들었으면 이 치과 쪽 관련 부분이 사실 어차피 계속 해야 될 의료적인 부분, 치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덴피움은 시장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거의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치과 재료는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네. 의사라는 어찌 보면 그 큰 산이 어찌 만들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연관성은 별로 크게는 많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을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골라주셨고,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덴티움입니다. 두 분 다 덴티움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덴티움은 일단 4강으로 올려보겠고, EV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 EV 첨단 소재 이쪽에서 투자를 했던 대만 회사가 요즘에 뭐 대규모 투자 유치도 계속 좋은 소식 전하고 있고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죠. 네. 이쪽 호재도 전해지고 있어서 호재가 계속 좀 전해지니까 이거 기대감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게요. 드는데요. 근데 지금 EV 전화소 같은 경우는 뭐 터치 뭐 이렇게 모듈이라든지 뭐 LED 모듈 관련 정보를 많이 해요. 네. 근데 많이 하는데 이번에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기 연결도 있지만 원래 LG전자가 이번에 미국에서 월풀을 이겼어 사실 매출적인 부분에서. 네.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안 써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다른 업체들과 셀 업체들 새로 양분해서 쓰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자기 핵심적인 그런 부품 사이기 때문에 딱 밴더들 나누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용하는 수합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EV 전자 소재의 기술이 워낙 강하니까 일단 삼성전기에서 투자 유치적인 이제 한 번 더 재투자적인 부분에서 이제 투자 소식에 좀 반등세가 좀 올까 했는데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워낙 이렇게 거꾸로 가는 분위기라서요. 예. 지금 아무리 뭐 좋고 이렇게 그걸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다 하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게 지금 크게 나온데도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그 신호는 채널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 좀 그게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래서 EV 전자소재보다는 오히려 덴티움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도 덴티움을 골라주셨는데 우선 네. 덴티움은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번에 EV 첨단 소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EV 첨단 소재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설명 가능할까요? 네, EV 첨단 소재는 일단은 지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이제 3천억을 FCBJ 기판에 또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EV 첨단 소재가 아무래도 기대감을 받고는 있는데 그 지금 FCBJ 또 많이 강조해 주셨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삼성전기에서 지금 주로 많이 또 밀고 있는 LG 노텍과 양대 산맥을 밀고 있는 그런 기판인데 차세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다가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올 때 이 EV 첨단 소재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뭐 EV 첨단 소재는 거래
거래처 같은 경우 이제 LG 계열사, 뭐 네. 희성전자, 삼성전기 같이 이제 또 탄탄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네요. 네, 그 기대감과 함께 시장이 같이 반등을 해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 임플란트 업체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임플란트 재료비보다는 거의 이제 기술비로 돈이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재료비, 인플레이션의 그 영향도 많이 안 받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전혀 뭐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임플란트 시장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즉 이런 시장 속에서 실적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탄탄하게 버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 실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덴티움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해 주셨을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압도적인 승부가 났습니다. 덴티움이 75% 득표하면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EV 첨단 소재는 목표가 2,400원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기 아무래도 이 삼성전기 투자권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은 없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 좀 달고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안 좋은 만큼 그런 업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금리 인상 시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도 저는 이제 지금 진입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조금 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살짝은 관망을 해보자 이런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는 2,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4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볼까요?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전쟁과 식량 가격 상승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식품주죠. CJ제일제당 대 대표적인 엔터주 중에 하나, 어제장에 좀 특히 많이 떨어졌던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결입니다. 네, CJ제일제당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김영호 전문가님. 저는 CJ제일제당입니다. 웬일로?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일단 또 최인호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결과 또 찝어주시죠. 예, 저는 한결같이 CJ제일당. 알겠습니다. 역시 식품이라든지 뭐 곡물,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 연말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만큼 CJ제일제당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 다 이 종목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엔터 쪽 이야기 더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엔터주 지금 아닙니까? 엔터주 네. 같은 경우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엔터주는 지금 시장에서 주가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네. 하이브 같은 경우도 과대낙폭 나온 이후로 지금 바닥권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네. 있거든요. 한 방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바닥을 조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악재를 불러일으킨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좀 담을 때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는다면 이제 비중을 조금씩 해서 담아야 될 때 과대 낙폭이 나온 주들도 JYP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아마 투자하실 때 굉장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공연에 대한 그런 보복 소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여전히 그 이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대학 축제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다들 공연에 목이 말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돈을 사실 안 아끼는 곳이 약간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길게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NFT 관련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요? 지금 뉴욕에서 지금 NFT 관련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런 기술주들이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NFT 관련주들이 뭐 오늘 시장에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전 같았으면 날아다녔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그 엔터주들과 그 NFT와의 이제 결합 네. 상품들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시장이 좀 받쳐주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이
엔터 업종은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CJ제일제당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네, 음식료 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음식료품 업종에서 CJ제일제당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아티스트들이 뭐 신곡 발표한다 이런 예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건가요? 자,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게임주 대장주의 위메이드 지금 21% 빠지고 정말 있어요. 끔찍한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 떨어지고 게임 있네요. 가져온 우르무스메입니까? 그 뭐냐 말 키우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져온 거 카카오 우마무스메. 게임즈 우마무스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게임주 다 떨어지고 있어요. NFT.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좋게 보려면 왜냐면 모든 종목을 좋게 봐야 돼요. 네네. 성장성과 미래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경제 악순환이 됐을 때는 원래 옛날부터 네. 먹고 그러니까 먹는 건 괜찮은데 노는 거, 그거는 흥해지는 후순위죠. 거는 후순위예요. 맞아요. 근데 뭐 좋다 하면 뭐 좋은 것 같다 하지만도 시청자라든지 시장에서는 반응이 싸늘합니다. 지금 냉정하죠. 당연히 냉정하죠. IMF 때 당연히 그런 종목들 다 제일 많이 먼저 빠지는 게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잘 모르면 전에 과거치를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뭐가 먼저 제일 많이 빠졌는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고 노는, 먹는 건 괜찮은데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의식주니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아야 될 섹터에서 좀 빼야 돼요. 지금 배제해야 될 섹터라고 좀 봐줘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장이 계속 하락하는 장에서는 대응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단순한 포트를 정해서 그러니까 냉장고에 모든 종목들 다 빼내서 딱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종목만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하면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계속 이렇게 싸다고 해서 진입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네요. 네. 그래서 두 분이서 모두 CJ제일제당을 골라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선택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승부가 좀 간단하게 나네요. 자, 이번에도 CJ제일제당이 71% 득표했습니다. 바로 이 종목 사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그래도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네. 주셨잖아요. 김영호 전문가님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뭐 길게는 보진 않고요. 54,000원 일단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해지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또 진입을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번 중요한 지지 라인이 한번 무너져가지고 여기서 하이브처럼 바닥 지지를 다시 한번 형성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는 바닥을 다지는지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CJ제일제당입니다. 4강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오늘 생소한 ETF 들어와 있죠. 지수 반대로 가는 ETF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과연 오늘장에서 대진표 2승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이상형 월드컵의 베테랑 종목입니다. 태양광주인 OCI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이 선물 인버스 대 OCI 어떤 종목일까요? OCI죠. OCI. 왜냐면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어찌 뭐 선택이 그냥 네.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위에 부분은 어찌 보면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성 그렇죠. 방향을 알리기 위한 종목이고 ETF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만 이걸로 수익을 뭐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OCI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일호 전문가의 선택은 OCI였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아까 8강전에서 OCI 골라주셨는데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저도 OCI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인버스 골라서 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입니다. 네. 뭐 인버스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뭐 모르겠지만 희망을 가져봐야죠. 자, 일단은 OCI로 두 분 다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죠. 자, OCI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저는 뭐 항상 OCI 태양광 관련주는 사실 어차피 미국주예요, 미국주. 사실은 뭐 유럽도 있다 하지만 유럽은 거의 다 지금 있는 게 다 태양광이 아니고 그쪽은 그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화력이에요. 실제로 다 화력발전소예요. 화력발전소고 지금 유럽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미는 섹터가 풍력, 네. 태양광인데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은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많이 선호해요. 네. 왜냐 풍력보다는.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이거는 어디 부수익 부분이고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네. 시장.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어찌 보면 대체 에너지로서는 어찌 보면 최고의 자기 키로 잡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중간 선거에서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은 계속 갈 거라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을 담당하고 있는 OCI는 네.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 16만 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하방에 밀려있지만도 충분히 상승세 여력은 있기 때문에 OCI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버스 지금 이기고 OCI 골라주셨잖아요. 네. 시장 이런 상황 속에서 OCI 이거 승부 볼 만한 종목 맞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는 지금 시장에서는 대체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이는 에너지 사업 부분 특히 이쪽으로는 오히려 더 낫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인버스의 어제 뭐 선물 인버스랑 동일하게 그쪽은 하방을 워낙 떨어지면 어차피 수익을 보는 거지만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의 일단은 업종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곡물가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그나마 시장을 이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상대할 수 레벨을 할 수 있는 일단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OCI를 선택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OCI 태양광주에 대한 설명 좀 들어봤고,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네. 사실 태양광 굉장히 또 좋게 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 이길 만한 종목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원전이랑 태양광 쪽이 같이 이제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장 지역에 대한 그런 미국에 대한 수익 금지에 대한 그런 이슈가 아무래도 오늘의 그런 테마적으로 섹터적으로 수급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순환매를 잘 이용한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시가 대비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OCI에 대한 의견, 강력한 또 믿음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승리 종목이 벌써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역시 이번에는 더욱더 압도적인 승부가 났습니다. OCI가 82%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를 챙겨가면서 이 종목 바로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더 이상 시장이 하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소원을 좀 기원해 보면서 네.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이 두 종목 다 최근같이 좀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이 아닐까 싶네요. 치과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덴티움이 먼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식품주입니다. CJ제일제당의 대결, 바로 4강의 2라운드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의 선택은요? 네, 저는 CJ제일제당입니다. 네, 역시 쭉쭉 CJ제일제당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CJ제일제당입니다. 오늘 두 분이 사이좋게 의견이 많이 모아지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CJ제일제당도 좋기는 한데 이 덴티움 요 종목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 굉장히 있지 않아요? 지금 컨센서스상에서 2분기에 소폭 이제 좀 상회할 전망으로 일단은 뭐 나왔어요. 벌써. 요즘 이렇게. 주가 흐름도 괜찮은 것 주가 흐름 같더라고요. 괜찮죠.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임플란트 사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사업이 사실 해외 시장에서 제일 이렇게 많이 크게 하는 게 거의 아시아권이에요. 중국을 기준으로 한 러시아든지. 근데 왜 그렇죠? 원래 아니죠. 원래 임플란트라는 것은 원래 유명한데 독일이라든지 원래 스위스 쪽 이쪽이 원래 첫 스타트가 그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시작을 하면 우리도 중국, 베트남처럼 우리 게 다 최고고 우리가 먼저 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뜻인가 이유도 모르시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항변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는 기술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럽이 강세예요. 강세인데 지금 우리가 워낙 매출이 많이 나니까 우리가 더 파니까 이제 어깨가 나와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게 더 강세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 저 덴티움 같은 경우는 디오라든지 아니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반기도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거로 예상돼요. 이게 나는 이렇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가, 인플레이션 그걸 다 배제하고 괜찮은 업종이 있다면 저는 의료 기자재를 나는 항상 그때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의료 기자재 관련 종목들. 그래서 이쪽 세터는 어찌 보면 계속 유지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주가 하락을 키우는 일단 분위기는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이 있지만
그다음에 재무제표 좋으면 예컨대 그적인 그런 부분 우리가 말하는 배당적인 부분. 근데 네. 이쪽은 배당이 약해요. 아, 그래요? 네, 배당이 약합니다. 아하. 그래서 배당을 가려면 차라리 보험주라든지 네. 금융주로 가시고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섹터는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꾸준히 관심 가지시면 손해보지 않는 어찌 보면 섹터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 그러면은 덴티움은 손해보지 않을 섹터이긴 한데 그럼에도 CJ제일제당을 골라주셨다는 건 이건 손해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수익 보는 종목이다. 아니죠. CJ제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장에서도 한 3% 올랐지 않습니까? 네. 상장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이게 굳건하게 받칠 수 있는 기둥이 없는 거예요. 거기 이 안에는 아까 말한 식품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비비고 공장 자체 생산부터 시작해서 비료, 사료가는 또 동남아의 배합 공장부터 시작해갖고 탄탄한 어찌 보면 이 바이오까지 생체 바이오까지 모든 게 다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휴게소 같은 마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제가 대기업이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분기별 실적이 그래도 가중치가 많이 나오는 이분 같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500억 정도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을 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서는 CJ제일당이 중간에 우리 미드필더도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네. 테마주들은 항상 아침마다 항상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중간에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게 CJ제일당. 그래서 주가 하락이 어찌 보면 발목을 좀 더 내려가지만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좋게 생각합니다.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네. 네, 그럼 CJ제일제당이랑 덴티움 중에 CJ제일제당을 골라주셨잖아요. 네.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아까 그 기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그 빠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긴축 금리 인상 다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약재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오히려 수혜를 볼수 네,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CJ제일제당입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냉동식품이랑 뭐 HMR, 홍간편식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성장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들을 많이 가져갔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시장 속에서 말이죠. 네. 그리고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사업도 지금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CJ 대한통운이랑 CJ 시푸드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계열사들이 일을 잘해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CJ제일제당이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무거운 만큼 이런 시장에서 조금의 이런 해지 혹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이번에도 CJ제일제당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시청자들의 선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이번에 CJ제일제당 역시 시청자분들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60% 득표했고요. 이 종목이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덴티움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잡아주세요. 그 덴티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계속 우상방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의료 시장이 사실 어찌 보면 분위기와 환경 요소가 상당히 많이 따르는데 특히 치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다 누구든지 써야 될 부분이고 네. 그게 아시아란 인구가 제일 많은 시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국내 입국을 많이 하면서 특히 강남이라든지 신사동 같은 데 가면 치과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가격이 네. 워낙 저렴하게 지금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성형을 하러 왔다 하면 지금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러 오는 정도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국내 매출도 있지만 해외 매출까지 두 마리의 진짜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하반기도 괜찮고 내년도 좋고 계속 이어질 갈 거로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네. 왜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좀 짧게 9만 원, 뭐 10만 원 넘게 잡고 싶지만 일단 9만 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도 괜찮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정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덴티움 전고점 수준인 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CJ제일제당입니다.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지금같이 흔들리는 시장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이겠네요. 태양광주인 OCI 대 식품주인 CJ제일제당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OCI 대 CJ제일제당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어렵죠, 이거? 어렵네요. 네. 저는 CJ제일제당 가겠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당이 많이 좀 승기를 가져갑니다. 자, 김혁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저는 오늘 이 종목을 봤을 때 민주를 네. CJ 재단 생각하고 오늘 그냥 목표가를 안 잡았어요. 아, 그 그게 무슨 정도입니까? 말이냐면 그냥 39만 원 그냥 잡아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이 시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돌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대장주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무조건 이거는 그냥 목표가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CJ 재단은 40만 원 딱 되면 많이 올랐다. 지금 시장에 그냥 그 어째 기준점이 되는 어찌 네. 보면 우리가 8만 전자 이거 7만 전자처럼 CJ 재단은 딱 40만 원이 따지 보면 우리가 말하는 마디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점이 지금 시가가 지금 지금 3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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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원이니까 제가 오늘 목표가를 39만 잡았으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 먼저 제시를 예, 해주셨네요. 제시를 했기 때문에 민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습니다. 민주겠죠. 굉장한 확신을 갖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CJ 제일제당에 대한 최일호 전문가의 강력한 믿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또 얼마나 이 종목 믿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믿음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믿으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맞아요. 일단 생각을 경계해야죠, 합니다. 항상. 네, 종목에 대해서 너무 믿어버리면 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진입을 하실 때 네. 대응까지 생각을 하고 비중 확실히 조절을 해서 그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네. 부분들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도 네. CJ 제일제당이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그나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시장과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OC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네. 부각을 받고 있고 지금 에너지에 대한 그런 대체 요구 사항들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요. 오늘 같은 날들은 뭐 시초가로 도전을 해볼만 했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있었으니까. 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해볼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과 더 좀 체감이 되는 CJ 제일제당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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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종목이 아니죠. CJ 제일제당 이 한 종목으로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마찬가지군요. CJ 제일제당이 60% 득표하면서 시청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이자 미인주구 먼저 발표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역시 시장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승기를 좀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식품주로 골라졌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오늘장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은 이미 가격까지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김형호 전문가님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CJ제일제당 41만 원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부분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금기어가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래도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마 CJ제일제당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CJ 제일제당 목표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네. 지금 왜냐하면 CJ 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지금 계속 쌍끌이 매수세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이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그를 잘 받아내주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 탄탄하다고 제 미드필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인의 힘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기관들이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CJ 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료 사료 관련 종목에 일단은 영향력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해외 비료 사료 시장에도 일단 중추적으로 힘이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테마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점을 한번 꼭 유념해서 비비고 이게 우리만 만두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식품을 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로 지금 바이오부터 식품 섹터 모든 것을 다 점유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주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진입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목표가는요? 39만 원입니다. 39만 원. 자, 그러면 OCI도 같이 좀 목표 주가 좀 잡아주실까요?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폴리실리콘상 워낙 작년 대비 워낙 고점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어째 생산량도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해서 이제 자체적인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약간 좀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이번 달에 지금 OCI가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에 지금 이제 보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약간 좀 실적 전망치는 조금 약간 하야지만 그래도 워낙 고밸류 노선으로 지금 잡아져 있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 말씀 OCI는 뭐 태양광의 그냥 대대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저는 일단 지금 눈앞에 있는 15만 원을 먼저 잡고 가고요. 네. 충분히 일단은
전고점 이상을 뚫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어찌 보면 축제가 보는 게 OCI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인 CJ제일제당 최인호 전문가님이 3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 41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등을 하게 된 OCI는 1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그 우승자는 바로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공개 예. 방송 있으시죠? 지금 우리 지금 이 시장에 제일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일단은 고로 시작된 거, 쓰리고 포고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물가, 예,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이 상황,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지금 극복할지 네. 증시를 대비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관련된 뭐 종목 업황 같은 거를 뭐 마지막 사탄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서 네.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보시면서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